여러분, 이렇게 또 버스 안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보니까 제가 정말 대구 사람이 됐구나.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이제 저한테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는 지방에 내려가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다 제가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일이니까 더 좀 매진해보자, 이런 각오도 했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참 소풍을 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참배하고, 또 대한민국의 오늘 이 같은 부국 강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놓아주신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할 계획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100%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두 분이 좌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매도가 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마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해야만 지식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노무현이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지지도가 높은 그런 시절도 있을 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온 목적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것을 제가 제대로 재평가되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동안의 우리의 그 움직임이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을 박정희 대통령님께 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구호는 이 메시지는 저희들이 9월 28일 그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생가, 그 동상 앞에서 열리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윤창중 정치학교 합동의 그 걸기 대회의 메시지로도 우리가 삼을 방침입니다. 이 난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갖고 이 난세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또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뵙지는 못합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참 올라갑니다. 착잡한 마음입니다. 구속되신 지 벌써 2년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간입니다만, 서울구치소에서 버텨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
신에게 감사하다는 한다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참 하게 됩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런 힘들이 모아지다 보면 정치라는 것은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안 되는 것도 없이 가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변하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이 조국 사태로 이런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반등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을 향해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결코 부질없는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갈매기 요즘 많이 많이 끝내가지고. 그럼 기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좋았어. 대변 드리지. 옆에도. 예. 아이고, 누님들 잘생겼다. 고생했. 나도 같이 궁금한 거 같이.
해줬다는 두고 가면 안 되니까. 마셔. 김 대표님 한잔하고. 좋은 목소리. 제가 안 마시고 싶어도 정상님. 오늘 추년감. 추석을 앞두고 1948년 극심한 좌우 갈등과 반목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우리는 참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오늘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한 참배에 이어서 대한민국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 묘역에 참배를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극심한 극렬한 공산 세력의 침략에 맞서 이승만 박사라는 위대한 영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물거품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지도력으로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또 한 분의 위대한 영웅이 한반도에 출연하셔서 우리 배고픈 우리 민족의 보릿고개를 타파하시고 보릿고개를 극복하신 것은 물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위대한 영웅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계 최빈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종북, 진북, 반미, 좌익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두 분의 위대한 업적을 폄훼해왔고 마치 그것이 건전한 상식인 것처럼 일반화되면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저 문재인 세력이 만든 가짜 뉴스의 윤간 폭격으로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최악의 지능적이고 추악한 희대의 위선 좌파 조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자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는 조국을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라는 법무장관의 임명 강행하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권력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조국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묘혈을 받습니다. 문재인은 마침내 차멸의 길에 들어섰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우리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은 문재인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그의 손에 의해서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라는 권력에 취해서 문재인과 싸우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치욕적인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기회주의적이고 오로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해바라기 근성을 이번에도 버리지 못하고 신용만 내는, 싸우는 신용만 낼 경우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은 자유한국당부터 붕괴시켜야 된다는 분노에 지금 들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묘역과 박정희 대통령 노역을 참배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은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목숨을 걸고 문재인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을 자기 손으로 철회하도록 순절의 기계, 목숨을 바치겠다는 순절의 기계로 투쟁하지 않으면은 결코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 세력 그리고 우파 애국 세력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하고 지능적이고 가장 위선적으로 탐욕을 채워온 이 조국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을 것이며 문재인에게는 반드시 이 같은 책임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애국 국민 그리고 반문재인 세력은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의 과오에 반드시 응징해야 하겠습니다. 정권은 유한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결국 전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만한 정치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문재인의 말로가 너무도 걱정되는 2019년 9월 9일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있어. 천만이 서명이 있어요. 예, 서명이 있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 무대 속박 천만이 있어요. 자, 청장님 이리 오세요. 같이 가. 다시. 수고 많습니다. 할까요? 한번 더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반야 맞습니다. 반야 각산. 각산 맞다. 예, 예. 아유 고생한다. 살이 속 빠졌다. 처음에 뭐 우리 태기 집에 땡길 때는 다뭐 얼굴이 다 좋았는데. 대추 좀 많이 드셔야 되겠다. 예, 3년이. 진짜 삼녀가 아이고 세상에. 딴 사람부터요. 내 아래 있는 게. 그럼요. 요거 좀 빌리면 되겠다. 열로 등산하 열로. 예, 차라리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여기 박근혜 자, 지금 여기는 서울구치소. 박근혜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지금 불법 감금 당하고 계시는 일종의 그 감옥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그런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한돈 1원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33년의 중형을 때리고 300억의 추징금을 물으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정작 조국이라는 그 시대에 파렴치하고 가장 악랄하게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나라라고 돌을 던져왔던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 위선 좌파 이 조국을 마침내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정면 도전하는 만행이죠, 만행.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저쪽으로 한번 대보시죠. 못 찍게 한. 저쪽이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감옥입니다. 네, 촬영하시면 안 돼요, 촬영하시면. 지금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의 회원이시고 또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고, 네, 그런 나라라면은 이런 불법 감금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저기 막루가 보이죠? 여보, 들고 있어봐. 자, 우리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 많아. 박근혜. 구호문 외치겠습니다. 잠시만. 예. 수용하라. 잠시만요. 수용하라. 박근혜 대통령 형집 행정지를 적극 수용하라. 수용하라. 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세 번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언제든지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대통령님!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다 한번 사랑한다고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사랑한다고 한번 크게 외치더라고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한다. 저 윤창중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저 윤창중 왔습니다. 윤창중 왔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합창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윤창중 왔습니다. 한 번 더. 윤창중 왔습니다. 윤창중 왔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경집행정지를 적극 수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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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립니다. 대통령 안에 여기 계십니다. 이게.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수락하라. 오늘이 형식행정지 그거 하는 날이라는데. 문재인 씨가 끝내 시대의 위선 좌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로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문재인 규탄 범국민대회가 국가중심세력 총연합과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로 공동 주최됩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열립니다. 자유민주 평화 통일의 길을 박정희 대통령님께 묻는다라는 메시지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는 우리 국민 모두의 함성을 모으기 위해서 열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난세, 문재인 씨가 만든 대한민국의 난세를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십으로 극복하자. 이것이 이번 대회의 메시지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여러분의 도서 구매에 따른 그 이윤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거리 토크쇼.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논평, 길거리 논평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에 하나인 칠성시장입니다. 칠성시장 이 한복판에 지금 제가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 팔자에 이렇게 길거리 다 보시는 데에 앉아가지고 방송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있는 그 동상, 그 동상이 무슨 뭐 경북
도나라든가 또는 뭐 대구에 세운 게 아니라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세운 그 동상입니다. 그 동상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님께 묻는다. 무얼? 자유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그 메시지, 그 길을 우리가 묻는다는 주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조국 문재인, 문재인이가 마침내 문재인 씨가 조국은 명백한 사회주의자이고 시대의 위선 좌파, 대한민국 이 좌파의 모든 이 부도덕함, 추악함, 이 탐욕스러움을 압축적으로 농축하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조국이라는 자죠.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박근혜 정권은 그렇지 못하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국 강병 산업화에 그 성공해온 그 세력, 그 우파는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세력이라고 돌을 던져온, 그래서 온갖 권력을 누려온 그 폴리페서, 마침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던 그 조국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불구하고 한 달여에 걸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어제 문재인 씨가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죠. 저는 지금 밀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여기 대구 칠성시장에 와보니까요, 제가 7월 27일 윤창유 정치학교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갖고 나와서 홍보를 했을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때 7월 27일 7월달 민심과 지금 9월, 오늘이 10일이죠. 추석 이틀 전의 민심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문재인, 이 조국을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국민적 분노,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히 폭발 직전이라고 저는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시작이 됐다. 도저히 이 문재인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이 TK 민심이 그래도 이번에 조국이를 정말로 임명할 거냐, 저런 자인데,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의 아버지, 또 조국의 종조부가 김원봉의 김원봉 밑에서, 김원봉, 박헌영, 여운형 밑에서 문화부장을 한 아주 전형적인 이 좌익 사회주의자 있는데, 조맹규라고, 그런 혈통, 그리고 조국 자신이 떳떳하게 자신이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고 말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시킨 그 문재인을 결코 놔둘 수 없다는 이 대국, 경북, 이 TK 민심. 지금 완전히 밀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국의 부인이 동양대학교에서 그 자신의 딸을 위해서 심지어 표창장까지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양대학교 총장은 알고 보니까 조국 가족과 가족끼리, 조국 가족과 그 동양대학 총장 가족이 무려 4차례나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가족끼리 만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동양대학에서는 대한민국 좌파의 대표적 요설꾼인 유시민과도 아주 막역한 관계였고, 또 경남도지사 남해 면장을 했던 그 김두관, 지금 경기도 김포갑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 김두관하고도 아주 막역한 관계예요. 동양대 총장은 미국 국적이 있는 자신의 그 아들을 불러다가 해병대를 보낼 정도로 우파이면서도 또 이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또 관계를 유지해 왔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한 결정을 했는 건데, 바로 그 조국의 부인이 총장한테 어떤 협박을 했는지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이가, 바로 조국,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지금 임명장을 받은 거죠. 이 조국이가 직접 자기 부인의 전화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위조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위증.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1년 내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자를 대한민국의 이 법치 민주주의, 법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무장관에 앉혔다? 완전히, 그래, 국민이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서울대학생, 부산대학생, 고려대학생이 촛불 시위, 그래? 이건 완전히 독재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독재자.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왜 지금 문제야 이런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 강행을 했느냐? 오로지 대한민국의 진영 논리, 좌냐 우냐. 그래서 자기를 찍은 그 좌파여 뭉쳐라, 이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이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냐면, 국회에서 자기 딸 출생신고를 자기 아버지가 한 거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냐?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 책임을 미룬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조국 딸의 아버지 조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58억의 그 재산, 도대체 대학 교수를 하면서 무슨 재주로 58억의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공직자 재산 신고가
8억이니까 곱하기 3만 해도 곱하기 4만 해도 조국은 200억 재산가인 겁니다. 200억 재산가. 과연 웅동학원, 그 웅동학원과 조국의 재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조국의 아버지가 건설업자를 했는데 조국의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통장에 21원, 210원도 아니고 21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조국은 200억의 재산가인가? 이건 뭐 완전히 조국과 조국 가족의 탐욕, 축제, 명예,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으려 했고 축제를 했고 자신의 딸을 그야말로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서울대 대학원, 그리고 부산의학전문대학까지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표적으로 부도덕한, 그리고 위장 전입까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딸을 송파구에 위장 전입까지 한, 그야말로 이 편법, 불법, 부도덕, 반칙, 모든 것을 동원했던 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힌 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는 이 민심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전단지를 대구 시민들한테 나눠드렸더니 거의 90%는 받아갑니다. 거의 90%는. 제가 7월 27일 날, 7월달 초에 이 칠성시장에 와서 전단지를 나눠드릴 때는 한 60%, 70% 정도만 받아가셨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경기, 지금 전역에서 문재인 아웃, 그 문재인 아웃이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뒤통수 보고서 좀 방송하고 있는데 제 뒤통수 보고서 지금 이 아이스 커피입니까? 뭐 이거 지금 주고 가시잖아요. 잠깐 목이 마른데 좀 한 모금 먹고 방송하겠습니다. 예, 냉커피가 아니라 이게 칡즙이군요.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침, 점심 다 굶고 오늘 하루 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이 길거리 토크쇼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완전히 날조된 여론조사에서 지금 40% 정도, 40%가 나오는데 지금 이걸 믿고서 강행을 했다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로서는 임명을 철회하던 임명을 강행하던 간에 어차피 이것은 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위험 부담이 있고 리스크가 따르고 임명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보수 우파는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임명으로 강행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100% 임명할 거다. 100% 적중했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씨로서는 어차피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국을 임명하라고 했을 때에 임명 전에, 그러니까 내정을 하기 전에 이미 조국을 법무장관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한 보름 한 달 동안 이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람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8월 9일 날 이제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미네이트를 한 거죠. 근데 한 달 내내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막 민심이 들끓어 올라왔는데 문재인으로서는 후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걸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면 철회를 하더라도 민심한테 밀릴 것이고 강행을 해도 어차피 이것은 욕을 먹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예측한 거, 그것이 뭐 적중한 것은 뭐 기분 나쁜 일이 아닌데 그러나 완전히 문재인 씨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걸로써 완전히 자멸의 길로 저는 갔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적 미운 오리 새끼였던, 국민적 미운 오리 XX였던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시켰을 때, 그때 그게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지도가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퇴임할 때는 지지도가 6%,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사모들도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건데, 그때 유시민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 민심의 분노, 허탈감, 무기력증, 야, 이게 우리가 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막말로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허탈감은 참 그때도 컸지만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게 가만히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서울대에서 촛불 시위할 때 한 뭐 500명, 1000명 나온다 해서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시키자? 그리고 무슨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문재인 씨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범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그랬죠? 문재인 씨는 100% 조국을 법무장관에 강행할 것이다. 100% 맞았죠? 제가 또 하나 장담합니다. 손에 장을 지지면서 장담합니다. 뭐냐? 문재인 씨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저질렀다. 본격적으로 자멸로 향하는 급행열차, 자멸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탔다. 저는 장담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평소에 보수 우파 팔아가지고 보수 우파 정권 때 국회의장까지 한 분들이 이번에 절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하면 안 된다라고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입을 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컨대 뭐 부산 이런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하면은 그야말로 막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지역에서 보수 우파의 가면을 쓰고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을 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자신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이면은 절대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완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보장이 돼야만, 그러니까 완전한 결론이 내려져야만 뒤늦게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부산의 박관용 전 국회의장하고 김영호 전 국회의장입니다. 이분들 절대 자신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완전히 99%가 다 넘어가야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그 다음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 두 분이세요. 이분 탄핵 때도 거의 탄핵이 99.9% 확실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나왔던 분이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씨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정말 엄청난 불행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비극과 맞먹는 그 뺨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박관용 전 국회의장하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보면서도 여러 부류의 의견을 유심히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하신 이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재인 씨는 엄청난 정치적 불행 속으로,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거 정말 이 문재인 씨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현대 이 정치사에서 너무나 가혹한 험난한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되겠구나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에비던스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금 문재인 씨가 부산에 무려 172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유력한 지금 예비 후보지가 부산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2년 4개월 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정확하게 2년 4개월 했고, 앞으로 2년 8개월이 남았습니다. 정말 문재인 집권 2년 4개월은 정말 24년 지난 것 같죠. 앞으로 2년 8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부산에 국가 예산 172억 원을 들여가지고 부산에 대통령 기념관을 세운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구나. 완전히 오만의 극치구나. 역대 불행했던 대통령, 그 중에서도
노무현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구나. 문재인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기념관을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기념관을. 김대중 씨는 자신의 손으로 졌어요. 자신의 손으로 김대중 도서관이라는 것을 동교동에 세워놓고 다 져놓고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씨는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 봉화마을에다가 자기 개인의 그 사절을 졌어요. 그렇지만 자기 기념관을 져놓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씨는 자신의 임기가 2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2022년 5월 퇴임하는 그 5월, 2022년 5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172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정말 통탈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대통령 통합 그 기록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그 기록이라는 것은 이게 뭐 복군이든 독재자든 누구든 간에 중대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임기가 절반이 안 넘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절반도 되지 않아 가지고 부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 부산에 세우느냐? 지금 문재인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경남 양산에, 양산. 바로 그 부산 옆에 아닙니까? 그럼 퇴임하면은 양산에서, 그 양산에서 이제 기념관까지 그 일대를 뭐냐? 문재인 타운을 만들겠다는 거죠. 문재인 타운을. 정말 이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개나 돼지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 자기 기념관을 세운다는 그런 발상을 과연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엔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없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고성 완전히 휴전선 근처에 조그마한 오두막 속에 기념관이라는 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저 종로에 이화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 그냥 개인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던 그 이화장. 지금 기념관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그게 기념관이 아닙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기념관은 그건 도서관을 겸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념관이 있는 대통령은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서울 동교동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과 동상은 전국에, 마을 호남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동상과 기념관이 몇 개가 있는지를 지금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기념관, 지금 서울에 좀 하나 또 올라가고 있죠. 또 봉화에 또 하나 좀 짓고 있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172억 원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퇴임하면 살게 될 양산에서, 경상남도 양산에서, 양산 옆에가 부산 아닙니까? 지금 양산과 부산은 사실은 부산 생활권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을 세운다는 겁니다.
세종시에 명백하게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퇴임하면 그 자료를 갖다 놓으면 그만인 겁니다. 정말 문재인 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칠성시장 길거리 한복판입니다. 조국 문재인 규탄 범국민대회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윤창중 정치학교 공동 주최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구미가 교통에 뭐 어려운 데가 아닙니다. KTX, SRT 다 씁니다. 새마을 무궁화 다 씁니다. 놀라운 이 교통 인프라, 교통망,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우리 애국 국민들, 또 강원도에 계시는 국민들, 충청도, 경기도, 수도권 일원, 서울, 인천 대성황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28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이 아나무인인 조국과 문재인 규탄 범국민대회가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